대한민국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 클래스. 오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도박 수업 솔직히 좀 충격적이지 않았어? 아 맞아. 나 그날 도박하고 돈 있는 꿈 꿨어. 악몽 꿨어. 재용아, 근데 너는 주변에 도박으로 좀 힘들어하는 친구나 좀 피해본 친구들 없어? 아니 나도 도박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은근히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알려줬어. 잘했다. 오늘도 좀 잘 배워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확실히 알려주자. 그러자. 좋아. 선생님 모셔볼까? 선생님 어서 오세요. 와 예나쌤이다. 안녕.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도박에 대해서 가르칠 김예나 선생님이야. 오늘은 청소년들의 도박의 직접적인 사례들을 함께 좀 더 면밀히 살펴볼까 해. 자, 제일 먼저 청소년들이 왜 도박을 할까? 재미삼아? 재미삼아, 돈 벌려고? 친구의 권유로? 친구의 권유로? 집에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도 도박은 안 돼.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박의 특성 때문이야. 도박이 재밌으니까 빠지는 거지. 도박은 말 그대로 재밌어.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도박이 놀이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 놀이의 요소에 결국엔 돈을 거는 행위니까 거기서의 느껴지는 스릴이나 쾌감, 돈을 따는 경험까지 하게 되니까 차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지. 아이고. 근데 도박으로 큰 돈을 잃게 되면 이 재미가 줄어들고 반감돼야 되잖아? 그런데도 왜 도박을 계속하게 될까? 왜 그게 잘 안 될까? 지고도 못 사는 애들이 있어요. 지고도 못 사는 애들이 있어. 딸 것 같으니까. 이긴다고 눈 부릅뜨고 막 달려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맞아. 승부욕 강한 친구들도 많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잃은 만큼 다시 본전을 되찾고 싶은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도박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도박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지. 재미도 있지만 돈을 잃었을 때 다시 그거를 본전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드는 게 도박을 계속 하게끔 해. 두 번째는 개인적인 요소인데 아까 우리 청아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스트레스 받는 거, 학업의 스트레스나 친구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그나마 도박으로 잠시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야. 도박을 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인 내 욕구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도박을 계속 하게끔 되는데 도박에서 돈을 따는 걸 통해서 자신의 자신감, 자존감을 보상받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 취급을 받기도 하는 거지. 그런 대접을 통해서 잠시나마 위안을, 마음의 위로를 얻게끔 되니까 계속 도박을 하기도 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영혼 참기 힘들거든,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그런 느낌은 이제, 뭔지, 넘어가. 그래,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해봐봐. 내가 도박해서 영웅 대접 받을 수 있다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들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친구들 따라서 선후배 따라서 함께 계속 하게 되는 놀이 문화가 있어. 청소년들한테는 양떼 문화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는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지. 맞아.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모바일을 계속 사용하잖아.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온라인 불법 도박이니까 주변에서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국엔 그런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는 특징들도 있어.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보니까 불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 근데 선생님, 성인들도 도박에 빠지면 도박 중독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청소년이 특히 도박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그리고 뇌가 발달하고 있는 시기야. 그래서 크게는 한 만 25세까지도 뇌가 발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거든? 근데 우리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기쁨, 슬픔,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 이게 다 뇌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곳에서 느껴지는 건데 그것 대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런 사고를 하는 것들은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관장을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전두엽이 조금 더 늦게 발달하고 변연
변형계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는 특징이 있어. 이 얘긴 다시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짜릿한 쾌감이나 스릴에 먼저 노출이 되면 변형계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근데 이게 위험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은 아직 덜 발달을 하고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더 빨리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이게 전두엽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해. 그리고 성인과 비교했을 때 이 청소년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다양한 일탈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될 비율이 높거든. 나는 성인이 되어서 도박을 계속 할 거야 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38.3%나 됐어. 청소년 시기에 도박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좀 실제 사례들이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실제 사례들을 한번 선생님 몇 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 먼저 우리 하연이가 하나 읽어줄래?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살 B군은 동네 친구의 권유로 지난해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기 시작했다. B군은 수업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도박을 했고 손실이 커지자 학교 선배 C군에게 100만 원을 빌리면서 나체 영상을 촬영했다. 일주일 내 이자를 포함한 15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조건이었다. 빚을 갚지 못한 B군은 C군의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어머니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거 완전 범죄 영화 줄거리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굳이 돈을 빌린다. 그만큼 도박이 무서운 것 같아. 우리 그러면 호준이가 다음 사례 한 번 더 읽어줄까? D 고등학교에 다니는 17살 이양은 남자친구가 바카라를 알려줘 2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해왔다. 이양은 일주일에 5일 이상 도박을 하면서 채무가 2천만 원에 이르게 됐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이양은 점점 자해를 하고 양극성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섭식 장애 등을 앓으면서 가족에게 도박 문제가 알려졌고 부모는 이양의 채무를 갚고 치료를 받게 했다. 얘들아, 사례를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완전 불효,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은 것 같아. 맞아. 이런 사례들을 읽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일찍 그런 도박에 빠졌을 경우에 결국에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문제는 성인기까지도 계속 도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또 문제일 것 같아. 그러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 네. 이제 20살이 된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법 도박을 하며 2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중독 치료를 받다가 입대했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불법 도박에 손을 대고 말았고 동료 몰래 휴대전화로 사채까지 써가며 도박을 이어갔다. 결국 채무 독촉 등으로 휴가 후 복귀를 하지 않아 불명예 제대를 한 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유, 진짜 노답이다, 노답. 다음은 우리 청아가 읽어볼까? 22살 B씨가 도박에 처음 빠진 것은 고등학생 때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천만 원의 빚을 지는 등 불법 도박에 빠지며 채무 독촉에 시달린 B씨는 빚을 변제하려면 도박 사이트의 운영 총책으로 일하라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성매매,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으로 일하다가 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붙잡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과자네. 도박이 우리 삶에 주는 다양한 문제들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청소년 시기에 했던 도박이 이렇게 2차, 3차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주변에서 그걸 좀 알 수 있는 방법. 얘가 도박 중독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이 좀 대책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되게 우리 재용이가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도박 중독자들의 가장 큰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거든. 일단은 도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머니. 그치? 돈이 필요하겠지. 근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빌려요. 이게 청소년들 사이 요즘에 도박 빚을 주고 아까 여기 있던 사례들처럼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자를 쳐서 받는 이런 사채의 모습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게 되게 청소년 사이에 많거든.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엔 딸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큰 돈을 따게 됐어.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자랑하겠죠. 자랑해. 예, 영웅 심리로 막.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양상을 보이는 친구들은 도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지. 그리고 또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도박을 뭘 이용해서 한다고 했지? 스마트폰, 맞아. 아, 그거만 그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겠군요. 맞아.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스마트폰 중독인가? 게임에 빠졌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도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청소년들 사이에 도박을 하면서 은어처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거든?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을 거야. 총알. 총알. 아, 그게 돈이라는 뜻이지. 친구들이 그런 용어를 쓸 때 저 친구가 혹시 도박 문제에 빠졌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좀 그 은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먹튀인데 먹튀가 뭘까? 먹튀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의뢰 쓰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먹고 도망갔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고 실제로 내가 돈을 땄는데 그 당첨금,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운영을 중단하는 걸 이야기해. 졸업이 뭘까, 졸업? 더 이상 안 하는 거? 더 이상 안 하는 거. 맞아. 맞는 얘기들인데 이게 이 한 사람이 그 사이트에서 너무 많은 돈을 계속 따게끔 되면 그 사이트에서 이 사람에게 너 이제 졸업해. 너 이제 우리 사이트 이용하지 마.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한대. 유출픽이라는 게 뭘까? 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오, 우리 역시 재용이가 맞췄어. 맞아. 도박 결과의 정보를 픽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 그러면 이 유출픽은 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걸 의미하는 거야. 도박에서 계속 돈을 따고 잃고 이러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해지겠지? 그래서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 친구가 혹시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 이걸 충분히 알았으니까 도박에 대해서 주변에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어. 맞아. 오늘 복습은 지난주처럼 퀴즈가 아니라 우리가 도박 중독과 관련된 표어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 오.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의 수업인 만큼 우리가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표어를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누구부터 발표해볼까? 저요.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구덩이를 들여다보지도 말자. 오! 도박에 처음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였어. 너무 잘 만들어준 것 같아. 또 그 다음엔 누가 해줄까? 제가 할게요. 네, 우리 재훈이. 도박은 언제나 당신이 지는 게임. 오. 결국엔 도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은 절대 못 따는 거지. 다들 너무 잘 지어졌어.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도박의 우리가 무서움을 확실히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모두 도박과 관련이 없는 행복한 삶을 함께 즐기길 바랄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 도박 멈춰!